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세균 검사와 그 수관 소독을 보통 그 외부 업체에 의뢰하거나 그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세균 검사 치과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양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더 자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 세균 검사를 의뢰하고 싶으면 먼저 먹는 물 수질 검사 기관을 검색합니다. 공인된 수질 검사 기관 리스트를 확보하고 가까운 검사 기관을 찾아서 의뢰 방법을 문의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일반 세균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멸균 채수병과 을에서 얼음팩과 아이스박스를 사전에 준비하면 되고요. 그중 멸균 채수병 정도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심스럽게 멸균 채수병에 채수를 해서요. 작성한 의뢰서를 붙이고 얼음팩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동봉해서 검사기관에 접수합니다. 직접 접수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퀵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보통 채수 후 4시간 이내에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양이 늦어지면 세균이 증식되고 검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시료당 검사 비용은 10,000원 내외입니다. 시료수가 많아지면 부담스럽습니다. 퀵서비스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 기간이 가까우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접수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요. 시험 성적서를 받게 되는데 검사 결과가 0이 나올 수도 있고요. 29,0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0이 나와야 하는데. 이 경우는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나온 경우입니다. 유닛 체어마다 행군물을 채수해서 각각 시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세균 외에 총대장균과 분원성 대장균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네요. 일반 세균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향후 재검사를 하겠다는 회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문의가 들어왔던 옛날 일입니다. 자체에 실험실이 있는 경우 모든 유닛 체어의 수관에서 시료를 만들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검사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저희 같은 일반 치과에서는 보통 혼입 시료를 만들어서 검사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모든 체어의 행군물을 혼입해서 하나의 시료로 만들기도 하고요. 각 체어마다 모든 수관에서 채수해서 또 혼입해서 시료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요. 일부 수관만 채수해서 혼입하여 시료를 만들기도 하고 랜덤으로 한 체어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도 합니다. 모든 유닛 수관에서 시료를 각각 만들어서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개별 치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 용수의 적합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검사가 일반 세균 검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반 세균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도 표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료를 좀 더 자주 검사하고 싶다면 페트리 필름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페트리 필름은 건조 배지를 상품화한 것으로서 일반 세균 검사용을 사용하면 되고요. 치과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한 일종의 간이세균 검사 방법입니다. 상품 설명서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배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배양기가 없어도 체온 정도의 따뜻한 곳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세균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관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관 소독도 직접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관 소독은 수관에 수관 소독액을 주입하고 일정 시간 적용시키고 나서 다시 수관 소독액을 배출시키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 수관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용 표백제로 많이 쓰이는 락스를 약 20대 1로 희석시킨 희석액을 사용해서 수관 소독을 하는 방법이 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관이 경화되기 쉬워서 적용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했으며 일단 수관 소독을 시작하면 주입 후 적용, 세척까지 한 번에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소독취가 약해질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여야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수관 소독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소독 방법은 과산화수소 계열 소독제를 사용하는 수관 소독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3% 용액이나 치과용 수관 소독제로 소개되고 있는 스틸러렉스, 후화산 계통의 용액 등이 과산화수소 계열의 소독제입니다. 락스 희석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소독취가 없고 세척이 쉽습니다. 수관에 대해 보고된 부작용도 없습니다. 8시간 이상 적용해야 효과적이고 더 오래 적용해도 됩니다. 적용 시간이 긴 것이 오히려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과산화수소 3% 용액을 이용한 소독 방법을 소개해 보면은요. 세척된 소독액을 준비하고요. 염색된 소독액을 준비합니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주입하고요. 숙련도에 따라 10분에서 20분 소요되는데요. 곧바로 퇴근하고요. 밤새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다시 물 빼기를 평소 하는 요령으로 좀 더 오래 염색된 소독액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고 헹궈줍니다.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장점은 업무를 퇴근 전과 출근 후로 나눠서 간략하게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용색소를 혼합하는 이유는 수관소독액과 치과용소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독액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소독액을 주입구에 주입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소형 모터 펌프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 간단합니다. 장점은 수관 소독을 하기 위해 진료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숙련되면 소독액 주입이 간단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주 또는 격주로 수관 소독을 하는 치과도 있고요. 매월 수관 소독을 하는 치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압 멸균 소독처럼 수관 소독이 일상 업무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관 소독과 수관 세척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다량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로 수관 세척이라 하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관 소독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수관 소독은 소독과도 다른 관행적이고 편의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수관 소독을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수관 소독 주기를 특정하려는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매주 수관 소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이렇게 쉽게 수질이 악화된다면 수관 소독이 필요한 건지 의심스럽다는 푸념 섞인 결론을 내린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애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질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수돗물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잔여 바이오필름이 재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재활성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수관소독 주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근거 있게 수관소독 주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면 수관소독을 하기 전에 일반 세균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소독 주기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소독 주기를 단축시킵니다. 자연스럽게 일반 세균 검사도 수관 소독 주기와 연동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치과 용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기간은 치과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주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1회, 월 1회, 연 1회 등 소독 주기는 각 치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수관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독 주기가 편차가 나는 이유는 즉 수질이 악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 여름 같은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유니체어나 치과 수관이 노후된 거, 수관 소독 이력이 다른 것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치과 용수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치과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치과마다 다릅니다. 특히 수돗물에 포함된 잔류염소 양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수도꼭지에서 채수된 수돗물에는 리터당 0.1mg 이상의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과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아예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 따라서는 거의 0.5, 0.6mg의 높은 농도의 잔류염소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류염소는 수돗물을 수돗물답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잔류염소가 많을수록 바이오필름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치과가 공급되는 수돗물에 잔류염소가 많을수록 수질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해진다는 거죠. 사실 복불복입니다. 덧붙여 치과 정수기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꼭 탄소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소 필터는 잔류염소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어 오히려 수질 오염에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혹시 정수기에 아직도 탄소 필터가 있다면 필히 제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과 용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수처리 장치가 개발 보급되고 있습니다. 살균수, 이온수, 소독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제품은 이론상 수관 소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논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 수관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수관 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문서화된 지침이 있다면 치과병원 인증평가 시에 감염관리 파트 중에 수관관리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듯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수관관리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규정에 따라 수관관리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수관 물빼기, 수관 소독, 수관 미생물 검사. 수관 물빼기는 언제 어떻게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죠? 수관 소독은 언제 어떤 소독제를 이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하고요. 수관 미생물 검사는 일반 세균 검사로 하고 검사 주기를 어떻게 하고 검사 방법은 직접 할 것인지 의뢰할 것인지 등등을 포함하고 이상시 즉 부적합 판정 시 즉시 체열을 폐쇄하고 수관 소독을 실시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내용을 좀 채울 수 있겠다 싶으면 오늘 강의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치과 감염관리의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멸균 처리 방법도 다양해지고 대상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핸드피스나 스케일러 팁 등 이제는 당연히 멸균 처리되는 기구들을 오염된 치과 용수와 함께 사용한다면 넌센스일 것입니다. 감염관리는 서로 톱니처럼 맞물려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그만큼 수준이 떨어집니다. 수관관리와 치과 용수, 멸균 처리된 기구 사용, 에어로졸과 공기 질 관리, 표면 관리 등등이 톱니처럼 맞물려 있고 그 중에서 기본을 수관 관리가 책임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